네, 국내 IT 기업계 대표 인물로 인터넷 개인 방송의 시초격인 아프리카TV를 설립했고 또 지난해 5월이죠. 민주당의 외부 영입 인사 1호로 정치에 입문해 현재 민주통합당의 인터넷 소통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이번 4.11 총선에 고향 덕양을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통합당 문용식 인터넷 소통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왜 정치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 좀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나우컴이라고 IT 기업 20년 하다가 이제 정치 입문한 지 반년 넘은 정치 첫자죠. 그 반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던지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왜 정치판에 뛰어들었냐, 고생을 사서 하냐 이런 질문입니다. 예, 고생을 사서 하러 뛰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대표적인 통계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아마 잘 아실 텐데 그 근로시간 최장이란 거 아시죠? 세계 1위. 비정규직 비율 세계 1위 아시죠? 산재 사망률 세계 1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 세계 1위. 게다가 출산율 세계 꼴찌. 자살률 세계 1위.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소수 특권 기득권층은 잘 살고 대부분의 중산층과 서민들은 어려워지는 이런 승자 독식의 사회죠. 이래서는 공동체가 붕괴됩니다. 빨리 승자 독식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이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정치를 하려고 도전했습니다. 네. 워낙 그 IT 기업도 대표 또 그쪽에서 쭉 오랜 동안 전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19대 국회에 입성을 한다면 비례대표이지 않을까 했었거든요. 예. 저는 정치는 바닥에서부터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차근차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현장에 지역에 도전하자. 예,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네, 그럼 고향 덕양을과는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제가 거기 고향시인데요. 거기서 9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9년째 살고 계신 그 지역구에서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지역이 새누리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향 덕양을 4년 전 선거 때 뉴타운 바람이 잘못 불어서 고향시 선거구 4개가 전부 다 지금 현재는 새누리당, 한나라당 의원들입니다만 본래는 지역 유권자들 정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굉장히 진보 개혁적이고요. 저희가 후보만 잘 뽑은다면 4개 지역을 석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몇 명이 민주통합당에서 공천 신청을 했죠? 제 지역에요? 제 지역은 3명입니다. 3명. 이분들을 이제 뚫고 이제 공천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그걸 누가 자신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의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당이나 당원들이 충분히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20대 10년 동안 민주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5년 넘게 징역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30대, 40대는 20년 동안 IT 기업에서 경영자로서 갈고 닦았습니다. 이런 민주화운동 경력이란 정체성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지식문화 산업의 핵심인 IT 산업에서의 경험,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누가 민주당을 위해서 역할을 할 사람인가를 충분히 알 걸로 봅니다. 예, 이번에 이제 총선 전에 치러지는 경선에서 이제 국민 경선이 민주통합당에서는 치러집니다. 지금 선거인단 모집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뜨겁다고 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새누리당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대해도 그냥 계속 가시는 거죠? 남의 당 일에 새누리당이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넓으신 뻔죠. 모바일 투표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기가 너무나 편리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인단에 엄청 많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한 달 전쯤에 통합지도부 선출할 때도 모바일 투표를 정당 사상 세계 최초로 모바일 투표를 시행을 했죠. 그래서 80만 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모바일 대박이 났죠. 그 여파로 지금도 이 국민 경선인단이 하루에 10만 명 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열흘간 저희가 모집을 하니까 100만 명은 가뿐히 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손쉽게 투표할 수 있는 걸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왜 반대하는지 이건 정말 당리당략에 의한 그런 반대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민들이 정치 참여, 그러니까 총선에 나와야만 선거를 표를 찍을 수 있다라는 인식에서 이제 경선에서부터 참여를 한다는 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바일 투표라는 것이 지역구에 이번 총선에는 치러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대리 투표 의혹이나 비밀 직접 투표에 이제 위배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역선택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뭐 비밀 투표, 대리 투표, 역선택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이 다 있고요. 저희 민주통합당은 그걸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고 본인만이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엄밀한 인증 절차를 다 거쳐서 모바일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당 부분 쓸데없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그 방지할 수 있다. 그럼요. 이 국민들이 좋아하고 이 지금 저희들 정치 개혁의 화두가 젊은 층의 참여를 높이고 그리고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바일 투표를 하지 않고 현장 투표를 했더니 바로 3, 4년 전에 저 한나라당 지도부 경선할 때 돈 봉투를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당이 해체될 위기까지 빠지고 비대위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돈이 들지 않은 선거의 방식이 모바일 투표인데 저희가 해보니까 10분의 1밖에 안 들어요. 현장 투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비용으로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정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안 한다. 딴 이유를 들어서 이걸 부정적으로 본다 하는 것은 이 본말 근본과 지엽적인 것을 좀 혼돈한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물론 청년층의 정치 참여, 뭐 투표율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이제 모바일 투표를 하려면 이제 모든 좀 계층에서 이제 의견을 좀 반영해서 총선에 내세울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20, 30대는 스마트폰이나 이제 이 모바일 투표에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하지만 문제는 이제 50대 이상의 이제 또 층들을 어떻게 여기에 반영시킬까 하는 그런 숙제도 남아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모바일 투표와 현장 투표를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그 유권자들의 처지에 맞게 현장에 오실 분은 현장에서 하고 편리하게 모바일로 하실 분은 모바일로 하고 이렇게 선택을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층 간의 어떤 참여의 그 편차 문제를 최대한 보완하려고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네. 뭐 예전에는 정치인들 발로 뛰어야 한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 손으로 운동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권에 SNS 열풍이 불고 있는데 뭐 지금 사실 원래 그 전에 이제 IT 업계에 계셨던 것도 그렇고 그 트위터나 이상으로 민심을 파악하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그럼요. 민심 파악하고 현재 유권자들 시민들이 무엇을 중시하는가 이걸 이제 아젠다를 딱 세우고 그리고 그 정책을 구체화할 때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한 여론 수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보로서 그런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물론 중요할 뿐더러 후보를 지나서 이제 의정 활동을 할 때도 그런 네티즌들과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의정 활동을 보다 이 아주 올바르게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소셜 미디어, SNS는 소셜 미디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신문 방송 같은 매스 미디어밖에 없었잖아요. 이런 매스 미디어 이외에 소셜 미디어는 굉장히 커다란 미디어 영역이 생긴 겁니다. 정치란 것이 자기 주장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소통하는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런 소통의 수단으로서 소셜 미디어란 새로운 영역이 생겼기 때문에 정치인은 국민과 소통하려면 소셜 미디어에 굉장히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소통을 잘하는 그런 기반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치 강연을 하거나 할 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5년 후에도 정치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소셜미디어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이렇게 권유합니다. 그럼 또 당의 인터넷 소통위원장도 이제 맡고 계신데 그렇다면 그 SNS상의 그 소통에 있어서 남다른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참 착각이죠. 소셜미디어는 소셜 네트워크이지 않습니까? 친구를 맺는 거잖아요. 친구 맺을 때 어떻게 해요? 친구 맺을 때.
진정으로 대해주고 네, 진심이 통해야 진심이 되겠죠. 통해야 되고 꾸준하게 해야 되고 서로 동등하게 대해야 되고 그렇죠. 소셜 미디어에서 친구 사귈 때 이렇게 팔로우를 맺고 페북에서 친구를 맺고 할 때도 네. 진정성과 꾸준함과 그리고 그런 대등한 수평적인 소통 이거 외에 그 묘책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예, 정도가 예. 바르게 가는 것이 왕도입니다. 예. 뭐, 사실 그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 벌인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이제 트위터상에서 설전을 벌이셨어요. 네, 그것이 그랬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기도 했었는데, 예. 이번에 총선 이제 여야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재벌개혁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제가 그 1년 전에 정용진 부회장이랑 트위터 설전을 벌였을 때 주제가 그 신세계 이마트라는 거대 유통기업이 피자까지 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네 그 피자 가게를 다 망하게 하고 그러니까 또 어떤 기업은 통닭 팔아서 통닭 가게 다 망하게 하고 그 재벌 대기업들이 이런 그 골목 상권 이 구멍가게와 경쟁하려고 하는 게 이게 대기업이 할 일이냐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상생을 해야지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제 설전을 벌였었죠. 네. 지금도 저는 거기에는 뭐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재벌 대기업의 이런 끊임없는 탐욕은 적절하게 견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벌의 힘이 지금은 너무나도 커졌어요. 이 정치 권력,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주적인 이 국가 권력의 그 위에 서서 군림하려고 듭니다. 제 사회 모든 곳에 다 로비를 하고 있고요. 언론과 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재벌의 입맛에 맞는 법까지 만들어냅니다. 이 법이 재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재벌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법을 만들어낼 정도로 국가기관을 좌지우지합니다. 이건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 큰일 나죠. 그래서 재벌개혁은 반드시 아주 단호하게 돼야 되는데 재벌개혁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타의 사회개혁과 같이 가야지. 왜냐하면 재벌이 사회 영역에 미치는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재벌개혁을 하려면 정치개혁, 이 정치권이 힘이 개혁적으로 똘똘 뭉쳐야 되고요. 언론개혁 돼야 되고요.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총체적인 전반적인 다각도로 사회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돼야만 예. 그런 바탕 위에서 재벌개혁도 될 수 있다. 재벌만 개혁하려고 해서는 이건 반드시 패배한다.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철저한 아주 전면적인 사회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11 총선에서 이제 승리를 하셔서 국회에 입성을 하시면 예. 19대 국회 때 이 일만은 꼭 내가 좀 해보고 싶다는 예. 일이 있으시다면 포부를 좀 밝혀주시죠. 예, 금방 말한 한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개혁 과제가 있습니다. 재벌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건 기본이고 제 전공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IT 전문가니까 이쪽 IT 산업에서 산업을 육성시키고 또 IT는 산업일 뿐만이 아니라 미디어 측면이 있잖아요. 소셜 미디어이기도 하고 표현의 자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IT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들이 보다 편하고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를 확충하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일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4.11 총선에서 고향 덕양을에 출사표를 던진 문용식 인터넷 소통위원장과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